안녕하세요. 송명숙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일상처럼 해오고 계신 습관이지만 사실은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바로 노년기의 목욕 습관입니다. 평생을 아침 저녁으로 목욕하며 살아오신 분들께는 다소 낯설고 당황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내용은 모두 건강을 위한 조심스러운 제안임을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기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눈에 띄지 않아도 내부에서는 체온 조절, 혈압 변화, 피부 재생력, 균형 감각 같은 중요한 능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런데도 젊을 때처럼 매일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을 하게 되면 이 변화들이 의외의 사고나 불편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사실 중 하나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습관이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피로도 풀리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피부에 닿는 열 때문에 온몸의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며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평소에 혈압이 높은 분들이나 심장에 부담을 가진 분들에겐 이런 급격한 혈압 변화가 어지러움, 실신, 심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갑자기 뜨거워지면 자율신경계가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반응 속도는 늦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숨이 차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치 조깅을 한 것처럼 심장이 일시적으로 무리하게 뛰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더 안전하고 시간도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 온도는 손을 담갔을 때 뜨겁다 느껴지지 않을 정도, 대략 체온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 적당합니다. 보통의 목욕탕 물처럼 뜨겁게 하지 마시고 조금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낮추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는 좋습니다. 목욕 시간은 길어도 10분 안팎으로 너무 오래 몸을 담그는 건 피하셔야 해요. 또한 목욕 전후에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땀도 나고 수분도 손실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몸이 쉽게 마릅니다. 이와 함께 욕실에서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건강하신 분이라도 욕실은 미끄러지기 쉬운 공간입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근육이 이완되고 반응이 느려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욕조에서 일어나거나 바닥을 밟으면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어지럼증이 오거나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경우가 많지요. 실제로 목욕 중 넘어지는 사고는 매우 흔하며 그 결과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나 엉덩이 부위에 골절이 생기면 회복이 더디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욕실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시고 욕조 옆이나 벽 쪽에는 손잡이를 설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앉아서 씻는 자세를 유지하시고 가능하다면 혼자 목욕하지 마시고 주변에 누군가 함께 있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피부 건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고 탄력도 떨어집니다. 특히 매일 비누로 온몸을 씻는 것은 피부의 천연 보호막을 반복적으로 벗겨내는 일이 됩니다. 그 결과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가려움이 생기며 자주 긁게 되면 상처가 생기고 세균 감염의 위험도 커집니다. 피부가 얇아진 상태에서는 작은 상처도 쉽게 덧나고 회복이 느립니다. 따라서 목욕은 매일 하기보다는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 정도가 적절하며 세정제 사용도 꼭 필요한 부위에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발 같은 냄새가 나기 쉬운 곳만 가볍게 씻고 나머지 부위는 물로만 헹구는 것이 오히려 피부에는 이롭습니다. 사용하는 비누는 되도록 약산성 제품으로 자극이 적고 보습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품이 많이 나는 제품이나 항균 성분이 강한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 목욕 후에는 물기가 남아있는 동안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욕 후 3분 안에 크림이나 로션을 바르면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피부 속에 잘 머물게 됩니다.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면 가려움도 줄어들고 피부 자체의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체온 관리도 중요합니다. 목욕 후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충분히 말리고 젖은 머리는 바로 말려주셔야 해요.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와 욕실 온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욕실 자체도 미리 따뜻하게 덮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후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필요하다면 따뜻한 차 한 잔 정도로 몸을 안정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매일 씻어야 한다는 생각, 목욕하지 않으면 더럽다는 느낌은 오래된 습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몸을 다루는 것은 이제 그만두셔야 할 시기입니다. 몸의 변화에 맞추어 습관도 서서히 바꾸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는 불편함 중 하나는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냄새 날까봐 걱정된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과도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몸에서 나는 냄새의 대부분은 땀이 많이 나는 특정 부위에서 발생하며 전신을 매일 씻지 않더라도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지 않은 날이나 집에만 계시는 날에는 부분 세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버드 의학 연구에서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루에 한 번 전신 목욕을 한 그룹과 이틀 혹은 사흘에 한 번 목욕한 그룹 사이에 피부 질환 발생률이나 감염률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자주 씻은 그룹에서 피부 건조와 자극 증상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너무 자주 씻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목욕을 수면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나면 잠이 잘 온다고 느끼십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들의 경우 뜨거운 물에 목욕하고 나면 체온이 천천히 내려가며 숙면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년층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뜨거운 물에서 나온 직후 차가운 공기와 접촉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몸이 긴장하고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돕기 위해 목욕을 하실 경우에는 물을 너무 뜨겁게 하지 않고 목욕 시점도 잠들기 직전이 아닌 2~3시간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수면 준비를 하게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신 목욕 대신 조격, 즉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발바닥에는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여러 경혈이 몰려 있기 때문에 발만 따뜻하게 해줘도 전신이 이완되고 편안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조격은 몸 전체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체온을 올리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실내 환경도 중요합니다. 실내 공기가 건조하면 피부가 더 쉽게 손상되고 피부에 있는 유익한 세균들이 살아가기 어려워집니다. 피부는 단순한 외피가 아니라 중요한 방어막입니다. 이 방어막을 유지하려면 피부 속 수분이 유지되어야 하고 좋은 세균들이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내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실내 습도는 사계절 내내 4060% 정도가 적당합니다. 겨울철 난방을 하거나 여름철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습도가 쉽게 떨어지므로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 놓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피부가 갈라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지며 장기적으로 피부의 방어 기능이 약화됩니다. 노년기의 피부는 다시 자라나거나 회복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한번 생긴 손상은 쉽게 낫지 않고 자주 반복될수록 만성적인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잘못된 세정 습관까지 겹치면 피부는 더욱 예민해지고 외부 자극에 취약해집니다. 또한 목욕 후에는 보습만큼 중요한 것이 체온 유지입니다.
샤워나 목욕을 마치고 나왔을 때 몸에 남은 열이 빠르게 날아가면서 체온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보온이 잘 되지 않으면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 쉽게 노출됩니다. 머리카락이 젖은 채로 오래 두는 것도 체온 손실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머리를 말릴 때는 뜨거운 바람보다 따뜻한 바람으로 두피를 중심으로 천천히 말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가 다 마르기 전까지는 절대 외출하지 마시고 얇은 속옷이나 가운 대신 보온성이 좋은 옷으로 몸을 덮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이와 함께 주의하셔야 할 것이 바로 혼자 하는 목욕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혼자 욕실에 들어가는 것이 점점 더 위험해집니다. 넘어지는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단지 뼈만 다치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 기력도 빠르게 떨어지고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뒤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집안에 다른 가족이 계시다면 욕실에 들어가기 전 미리 알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면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해 욕실 문에 작은 벨이나 호출기를 설치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욕이라는 행위는 단순히 몸을 씻는 일만이 아니라 삶의 리듬과 연결된 감정적인 습관이기도 합니다. 특히 평생을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일수록 아침 저녁으로 깨끗하게 씻는 것이 예의요 건강의 기본이라 여겨왔기 때문에 목욕 횟수를 줄이는 것이 마치 위생을 포기하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란 단지 청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씻어서 생기는 건조증, 피부 염증, 면역력 저하 같은 문제는 오히려 몸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일수록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건강을 위한 변화는 조금씩 시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하던 목욕을 격일로 줄여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피부에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덜 건조하고 덜 가려운 느낌을 받게 된다면 그 자체가 좋은 신호입니다. 점점 익숙해지면 주 3회 정도로 목욕 횟수를 조절하면서도 청결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는 물수건으로 가볍게 몸을 닦거나 필요한 부위만 씻는 부분 세정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씻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샤워기를 들고 서서 빠르게 씻는 방법보다는 욕실 의자에 앉아서 안정된 자세로 천천히 씻는 것이 안전합니다. 앉아서 씻으면 넘어질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물을 흘릴 때도 균형을 유지하기 쉬워집니다. 특히 머리를 감을 때처럼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중심을 잡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안정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욕실 바닥도 항상 마른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매트는 필수입니다. 젖은 발로 미끄러지기 쉬운 타일 바닥 위에서 발을 디딜 때의 불안정함은 균형 감각이 둔해진 노년층에게는 큰 위험이 됩니다. 작은 미끄러짐이라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이 곧 오랜 침상 생활이나 재활 치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욕실 안과 바깥의 온도 차이입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욕실 안을 따뜻하게 덮여두지 않으면 몸이 젖은 상태로 찬 공기와 접촉하게 되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고 이런 변화는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 전에 욕실의 문을 닫고 온풍기나 난방기구를 이용해 욕실 온도를 미리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후에는 젖은 수건으로 대충 닦는 것이 아니라 몸을 구석구석 따뜻한 타월로 완전히 말리고 보온이 잘 되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욕 후 발생할 수 있는 체온 손실이나 저체온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목욕 전후로 따뜻한 음료를 한 잔 마시는 것도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욕을 하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를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이나 보리차, 대추차 같은 따뜻한 음료는 몸을 속에서부터 따뜻하게 만들어주며 혈액순환도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언제 목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적절하며 이 시간대는 몸의 신진대사도 활발하고 욕실 안팎의 온도 차이도 비교적 작아 사고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너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은 몸이 차가운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목욕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과 달리 겨울철에는 활동량도 줄어들고 땀도 덜 나기 때문에 목욕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피곤한 날 또는 몸에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날은 억지로 씻지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는 일입니다. 피로가 누적되었는지, 평소보다 어지럽거나 무기력한지, 피부가 건조하거나 따가운 부위는 없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그날그날의 몸 상태에 맞춰 목욕 여부를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목욕 습관의 시작입니다. 목욕과 관련해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피부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유익균들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피부 표면에서 방어막처럼 작용해 외부의 유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해 줍니다. 이 유익한 균들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피부 면역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전신을 비누로 씻고 뜨거운 물로 피부를 자극하게 되면 이러한 미생물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유익한 균까지 모두 씻겨 내려가고 다시 복원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노년기의 피부는 젊은 시절보다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리기 때문에 한번 파괴된 보호막은 며칠이 지나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깨끗함과 과한 세정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외부의 먼지와 땀을 제거하는 것과 피부에 필요한 균들까지 모두 없애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세정제를 사용하지 않고 미온수로만 씻어도 대부분의 일상 오염은 제거되며 피부에 필요한 보호막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보송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자주 씻기보다는 적절한 간격으로 부위별로 관리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민감해진 피부에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누나 바디워시를 선택할 때는 제품 겉면에 쓰여 있는 문구를 잘 살펴야 합니다. 항균 기능을 강조하는 제품은 자극이 강하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약산성, 보습, 저자극이라는 표현이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pH가 5.5에서 6.0 정도의 약산성 제품은 우리 피부의 산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자극이 적고 유익균의 생존 환경을 해치지 않습니다. 거품이 적고 향이 약하더라도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는 그런 제품들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등이나 팔, 다리처럼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에는 굳이 비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꼭 필요한 부위만 살짝 씻어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목욕 후의 피부 관리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기를 대충 닦고 바로 옷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수분이 빠르게 날아가면서 피부 속까지 건조해지게 됩니다. 목욕 후에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른바 3분 보습이라고 불리는 방법인데 이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제품도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보습제는 너무 무겁지 않고 피부에 쉽게 흡수되는 타입이 좋습니다.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피부 속 수분을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합니다. 바를 때는 손바닥에 덜어낸 뒤 두드리듯 부드럽게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를 문지르듯 바르면 자극이 되고 이미 민감해진 피부에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목욕을 할 때 사용하는 수건도 신경 써야 합니다. 거친 수건이나 때타올로 피부를 문지르는 행위는 피부에 상처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벗겨낸다는 생각보다는 피부에 붙은 먼지를 부드럽게 닦아낸다는 마음으로 폭신하고 부드러운 수건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 피부는 탄력이 떨어지고 얇아져 있기 때문에 자극을 견디는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한 가지 더, 목욕이 단순히 몸을 씻는 것 그 이상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목욕이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시간이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보상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줄이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방법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전처럼 하루에 한 번씩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그고 뽀득뽀득 닦아내던 방식이 아니라 지금의 몸 상태에 맞는 조절된 습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필요한 부위만 씻고 미온수로 짧게 마무리하고 목욕 후엔 보습과 보온을 챙기고 넘어지지 않도록 욕실 안전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노년기의 올바른 목욕 습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피로가 심하거나 몸이 처지는 느낌이 든다면 과감히 목욕을 미뤄도 괜찮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길은 늘 애쓰고 열심히 움직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몸이 쉬고 싶어 할 때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목욕이라는 생활 습관을 조정한다는 건 단지 씻는 횟수를 줄이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곧 자기 몸을 존중하고 변화된 신체 상태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와 연결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체감하면서도 마음만은 여전히 젊고 싶고 예전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렇기에 매일 씻는 것이 당연하다는 오래된 믿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몸에 더 좋은지, 어떤 방식이 내 건강을 해치지 않는지를 안다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습관도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우리 몸은 환경과 나이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고 그에 맞게 생활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욕실이라는 공간은 청결을 위한 장소인 동시에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 공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날, 욕실에서의 실신이나 낙상은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고 그 후의 삶의 질 전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욕실 사고 이후 침상 생활로 이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우울감이 겹치면 체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회복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목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욕실 바닥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욕조나 샤워 공간 주변에는 손잡이를 설치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단지 한 번의 실수로 인한 낙상이라 하더라도 특히 고관절처럼 중요한 부위에 골절이 생기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보행 능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할 때는 가능한 한 앉아서 씻고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동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욕실 조명이 어둡거나 거울에 김이 서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위험 요인이 됩니다. 욕실이 작고 조명이 흐릿할수록 물기로 인해 미끄러짐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목욕 전에 환기를 하고 조명을 충분히 밝히며 필요한 경우 야간등을 설치해 시야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의 온도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몸을 급격히 데우면서 심장에 부담을 주고 피부에 유익한 지질을 빠르게 제거합니다. 특히 노년기의 피부는 스스로 수분을 지키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지나치게 뜨거운 물로 자주 씻으면 피부는 더욱 메말라 갑니다.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질 정도가 적당하며 욕조에 몸을 담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탈수나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목욕이 끝난 뒤에 사후 관리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일단 목욕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고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피부는 급속도로 건조해지고 가려움이나 각질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보습제는 전신에 넓게 바르기보다 팔꿈치, 종아리, 발목 등 건조함이 심한 부위부터 충분히 챙겨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욕실에서 나올 때의 체온 변화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따뜻한 욕실에서 차가운 방으로 나올 때 피부에 남은 물기와 온도 차이가 겹치면 금세 몸이 냉각됩니다. 이런 급격한 체온 변화는 혈압에도 영향을 미치고 머리가 띵하거나 기운이 빠지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실에서 나오기 전에 수건으로 몸을 완전히 닦고 따뜻한 옷을 미리 준비해 입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머리는 젖은 상태로 오래 두지 마시고 반드시 말린 다음 외출하거나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목욕을 할 때마다 피곤함이 더해진다거나 목욕 후 잠을 설친다면 분명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어떤 날은 목욕을 쉬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매일의 몸 상태에 따라 목욕도 식사처럼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해 적게 씻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매일 씻는 것이 근면함과 자기 관리의 상징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 몸의 상태에 맞춰 지혜롭게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기 관리입니다. 건강을 위해 꼭 해야 할 일과 오히려 줄이는 것이 나은 일을 구분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목욕 습관을 바꾸는 데 있어 심리적인 저항감이 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생활 리듬 속에서 씻지 않으면 하루를 제대로 시작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몸을 닦지 않으면 찝찝해서 잠이 안 온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목욕은 단순한 위생 행위를 넘어서 마음의 정돈, 정신적 안정을 위한 의식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매일 뜨거운 물로 전신을 씻는 습관은 이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내 몸의 변화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자리해야 합니다. 피부는 예전보다 건조해지고 심장은 예전보다 쉽게 지치며 자율신경계는 더디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바뀐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습관으로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돌봄입니다. 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기에 강제로 횟수를 줄이기보다는 생활 방식에 작은 전환점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에 하던 전신 샤워 대신 발만 따뜻하게 씻고 보습제를 바르는 조격으로 대체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는 가벼운 물수건으로 필요한 부위를 닦는 루틴을 들이면 위생도 지키면서 피부 자극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도 필요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는 경우 노인의 목욕 습관을 변경하려 할 때 자칫 불편함을 주거나 고집이라 여기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뀐 건강 상태를 함께 이해하고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욕실에서의 도움은 단순히 넘어짐을 막기 위함만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마음의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목욕을 하지 않다가도 자녀가 방문하거나 손주가 오는 날만 되면 꼭 씻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목욕이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의식하는 심리와도 연결돼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하는 목욕 문화 함께 준비하고 돕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심리적인 안정감도 덤으로 얻게 됩니다. 노년기에는 무엇이든 줄이는 것이 건강의 열쇠가 되곤 합니다. 운동도 무리하지 않고 식사도 과식하지 않고 약도 과용하지 않으며 씻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피곤하게 하거나 긴장시키는 모든 요소들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생활 습관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몸은 더 가볍고 덜 지치며 회복력도 살아납니다.
특히 수면과 연결되는 목욕 습관은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몸을 너무 뜨겁게 데운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땀이 나거나 몸이 가려워지는 불편함으로 인해 숙면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온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뇌가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반면에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 뒤 느긋하게 몸을 가누는 시간은 오히려 깊은 숙면으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지 않는 날에도 일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아침에는 가볍게 손과 얼굴을 씻고 밤에는 물수건으로 목과 겨드랑이 등을 닦아주는 식으로 루틴을 만들어가면 매일 전신을 씻지 않더라도 청결과 심리적 안정감을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습관을 유지하면 몸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게 어울리는 방식을 찾는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주 씻고 운동도 많이 하고 먹는 것도 다양하게 하며 지내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는 덜 씻고 덜 움직이되 더 세심하게, 더 부드럽게 몸을 돌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는 결코 게으름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지혜에서 비롯된 선택입니다. 이제는 이런 생활 방식이 당연하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더 많은 것을 아는 시기이며 그만큼 더 나은 방식으로 내 몸을 돌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을 남기는 지혜가 바로 지금 필요한 습관입니다. 몸을 위한 가장 좋은 습관이란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르기보다는 내 몸의 신호를 읽고 조절할 줄 아는 습관입니다. 목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는 것이 좋다. 뜨거운 물이 피로를 푼다. 뽀드득하게 씻어야 청결하다. 이런 말들은 젊고 건강할 때나 적용되는 기준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같은 습관도 몸에 주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방법도 목적도 달라져야 합니다. 노년기의 피부는 얇아지고 수분이 적습니다. 그만큼 상처가 생기기 쉽고 한번 손상되면 회복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 피부에 비누를 매일 바르고 뜨거운 물로 씻는 일은 마치 매일 마른 땅을 물로 씻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표면은 깨끗해질지 몰라도 안쪽은 점점 더 메말라 갑니다.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려면 씻는 것보다도 보습과 보호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은 하루하루 작은 균형을 이루며 작동합니다. 너무 과하면 부담이 되고 너무 부족하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목욕도 이 균형의 일부입니다. 하루 일과 중 어느 시간에 어떤 상태로 어떤 방식으로 씻는지가 중요하며 그것이 몸에 주는 자극의 크기와 영향력도 달라집니다. 특히 체온, 혈압, 자율신경계의 상태는 나이가 들수록 예민하게 반응하므로 욕실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도 크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까지의 이야기처럼 하루하루 내 몸의 감각에 따라 목욕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날이 춥고 기운이 없을 땐 쉬고 햇살이 따뜻하고 기분이 편안한 날 가볍게 씻고 무조건 전신을 씻기보다 필요한 부위만 씻는 방식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그리고 욕실 환경도 점검하고 내 몸의 상태도 살피면서 천천히 습관을 다듬어 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변화입니다. 피부가 당기고 갈라지는 날엔 목욕을 줄이고 보습에 집중하고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아 땀이 나지 않은 날엔 굳이 물을 들이붓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손을 씻고 얼굴을 가볍게 닦고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 전체를 씻지 않아도 위생적으로 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오히려 그런 방식이 건강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목욕을 삶의 일부분으로 대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날은 목욕이 소중한 휴식이고 또 어떤 날은 오히려 몸에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다르게 반응하는 몸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목욕이라는 행위도 부드럽게 바꿔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율이 쌓이면 내 몸은 점점 더 편안해지고 덜 지치고 덜 피곤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목욕은 나를 단정히 하고 몸을 돌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뜨거운 물로 씻는 하루의 의식이 아니라 내 몸이 편안해지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기의 진짜 자기 관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이 들수록 더 지혜롭게, 더 부드럽게, 더 안전하게 목욕하는 습관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피부를 지키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무엇보다 삶의 질을 크게 높이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내일은 분명 더 건강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